양옥집의 밤, 낡은 현관문이 끼익 열리며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금수는 등불을 들고 복도로 나섰어요. 쿵, 쿵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며느리 미영이 손에 망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미영이, 너 뭐야?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깜짝이야. 저 그냥 창문 고치려 했어요. 미영의 눈이 흔들리며 변명했어요. 창문, 새벽에 망치 들고? 이 소음 다 내 짓이야? 금순이 다가서며 추궁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미영이 한 발 물러섰지만 손에서 망치가 떨어졌어요. 오해. 그럼 이 망치는 뭐야? 너 이 집에 무슨 짓 하려는 거야? 금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어머님, 진짜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미영이 애원했지만 금순은 등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다 알아낼 거야. 두고 봐.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금수는 남편과 함께 지은 낡은 양옥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의 방문으로 모든 게 뒤바뀌게 됩니다. 밤마다 들리는 소음, 마을에 퍼지는 귀신 소문, 그리고 드러난 도박빚의 진실. 금수는 집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레이와 맞서야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집을 둘러싼 감동과 긴장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양옥집의 낡은 현관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70대 중반의 금수는 툇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느긋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나더니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과일 상자를 내밀었어요. 금수는 고개를 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준호야, 너 무슨 일 있지? 아, 엄마, 그냥 좀 오랜만에 뵈러 왔어요. 미영이 그러자고 해서. 내가 그러자고 했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서요. 금수는 과일을 받아들며 미영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웃고 있지만 눈빛이 지나치게 반짝였습니다. 걱정해주니 고맙구나. 그래도 내가 아직 팔팔해서 괜찮아. 에이, 어머님. 이 집 너무 크고 낡아서 관리도 힘드실 거예요. 낡았다고? 이 집은 네 시아버지랑 내가 살던 곳이야. 튼튼해. 미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마당 넘어 보이는 넓은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튼튼해도요. 요즘엔 이런 집 잘 안 사요. 팔면 돈 좀 될 텐데. 팔라고? 내가 왜 팔아?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 어머님, 그냥 해본 소리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그냥 며칠 있다 갈게요. 미영이 좀 쉬고 싶대요. 쉬고 싶다고? 그럼 너희 집에서 쉬지. 왜 여기 와? 그게 저희 집은 좀 좁아서요. 여기 오면 공기도 좋고.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미영이 집안을 살피는 눈초리, 팔면 돈 된다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영이 밥상을 차리며 또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 집 진짜 크네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깝긴 뭐가 아까워. 남편이랑 같이 살던 곳인데. 그래도요. 요즘은 아파트가 편하잖아요. 우리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금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생각해줘서 고맙네. 근데 난 여기서 살 거야. 팔 생각 없어. 네. 네, 알겠어요, 어머님. 미영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 살짝 짜증이 스쳤어요. 금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와 미영은 2층 방에 짐을 풀었고 금수는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가 집을 채웠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지? 며느리 눈빛이 영. 금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달빛 아래 양옥집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 양옥집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금수는 1층 거실에서 라디오를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낡은 집이라 밤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늘 익숙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2층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수는 귀를 기울이며 중얼거렸어요. 준호 애들이 깨어 있나? 이 시간에 뭘 하는 거지? 소리가 멈추자 금수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새벽 2시쯤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문 두드리는 듯한 쿵쿵 소리였어요. 금수는 벌떡 일어나 등불을 켰습니다. 소리는 2층 복도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망설이다 계단을 올라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고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요즘 좀 피곤했지. 금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부엌에서 밥을 차리며 밝게 웃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밤에 소리가 좀 나서 잠을 설쳤어. 너희 뭐 했어? 소리요? 저희는 그냥 잤는데 이 집이 낡아서 그런가 봐요. 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금수는 그 말투에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준호가 졸린 눈으로 거실에 나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2층에서 발소리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너희 몰랐어? 저희는 진짜 잤어요. 엄마, 이상하네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그날 오후 금순이 마을 회관에 들렀을 때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옆집 할머니 순자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금순 씨, 너희 집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는 얘기 들었어? 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아침에 미영이 마트 갔다가 사람들한테 그러더라. 밤에 귀신 소리 같다고. 금수는 눈을 치켜떴어요. 귀신 소리. 그 애가 무슨 소리란 거야? 그러게 말야. 집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고도 했대. 마을 애들까지 그러고 다니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수는 머리를 굴렸어요. 미영이 어제 집을 팔면 된다는 말을 꺼낸 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밤에 들린 소리, 오늘 퍼진 소문까지. 뭔가 이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미영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미영이, 너 마을에서 무슨 소리를 했어? 소리요? 아, 그냥 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났다고 했어요. 어머님도 들으셨다면서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신 소리야?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말하지 마. 어머님, 제가 잘못 말했나 봐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미영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금수는 그 웃음이 얄미웠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가 돌아왔고 금수는 밥상에서 물었어요. 준호야, 너희 내 집 몰래 팔려는 거야? 뭐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영이 자꾸 집이 낡았다. 팔면 된다고 하잖아. 오늘은 귀신 소문까지 냈고. 귀신 소문이요? 미영이, 그게 뭐야? 미영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그냥 소리 났다고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과장한 거예요. 과장,
마을 애들까지 귀신 얘기하던데. 그게 농담이야? 어머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마세요. 이 집 진짜 낡아서 소리 나는 거 맞잖아요. 금수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날 밤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쿵쿵쿵 2층 창문 근처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금수는 등불을 들고 조용히 계단을 올랐어요.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다가갔어요. 문을 열자 미영이 창문 옆에 서서 손에 작은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너 뭐야? 어머님, 깜짝이야! 저 그냥 창문 고치려 했어요. 창문, 새벽에 망치로?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어머님, 오해예요. 창문이 삐걱거려서. 금수는 미영의 떨리는 손을 봤어요. 망치 옆에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스피커는 뭐야? 너 소문낸 것도 다 네 짓이구나. 어머님, 진짜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왜겠어? 이 집 팔려고 그러는 거지. 미영은 눈을 깜빡이며 웃으려 했지만 금순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어요. 준호가 소란에 깨어나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미영아, 뭐야 이게? 준호야, 네 마누라 이 집에 귀신 소문 내서 팔려 해. 뭐? 미영아, 그게 진짜야? 미영이 급히 변명했어요. 자기야, 나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오해.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금수는 망치와 스피커를 집어들며 준호를 쳐다봤어요. 이 집은 네 아빠랑 내가 지킨 곳이야.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금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애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지켜야겠어. 달빛 아래 양옥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엔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양옥집의 밤은 점점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금수는 미영이 망치와 스피커를 들고 있던 장면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지만 열쇠가 없는 낡은 자물쇠라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켜놓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미영의 행동과 그 뒤에 숨은 의도로 가득했어요. 저 애가 귀신 소문까지 내는 걸 보니 집을 팔려는 게 틀림없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밤 11시쯤 또다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하는 문 여는 소리였어요. 금수는 등불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2층 복도에서 나는 듯했어요. 망설이다 계단을 올라가 봤지만 복도는 고요했고 준호와 미영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래도 어제 그 망치와 스피커는 분명. 금수는 방으로 돌아와 문 옆에 의자를 단단히 세워놓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다 새벽 3시쯤 더 큰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쿵, 쿵. 이번엔 1층 거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금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등불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왜 열렸지? 내가 분명 잠갔다고. 창문을 잠갔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바닥에 작은 흙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밖에서 들어왔다 나온 흔적 같았어요. 금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귀신 소문과 밤마다 나는 소리가 점점 더 의심스러웠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소음을 만들어 소문을 퍼뜨리고 집을 무서운 곳으로 만들어 팔려는 속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부엌에서 미영과 마주쳤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밥을 차렸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밤에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잤어. 너희는 안 들었어? 소리요? 저희는 푹 잤는데 이 집 낡아서 그런가 봐요. 금수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숨은 얄미움이 느껴졌습니다. 낡아서 어젯밤 거실 창문이 열려 있더라. 누가 연 거야? 창문이요. 바람에 열린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봐줄게요. 봐줄 거 없어. 어제 네가 창문 옆에서 스피커 들고 있던 건 뭐야? 미영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건 그냥 음악 들으려던 거예요. 오해하신 거예요. 음악. 새벽에 망치 들고 음악을 들어? 망치는 창문 고치려던 거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금수는 입을 다물었지만 속으로는 미영의 변명을 믿지 않았어요. 저 눈빛, 저 떨리는 손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졸린 눈으로 거실에 나와 물었어요. 엄마, 또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준호야. 내가 2번이나 봤어. 미영이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 미영이 걱정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금수는 한숨을 쉬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말투에 망설임이 묻어 있었지만 그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순진하진 않았어요. 그날 오후 금수는 마을 회관에 들렀습니다. 옆집 순자가 다가와 또 소문을 전했어요. 금순 씨, 너희 집 얘기 더 커졌어. 미영이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 뭐라고 했는데? 밤에 귀신이 문 두드렸다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 근처도 안 간대. 금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 애가 소문을 더 키우고 있네. 대체 왜 이래? 그러게. 진짜 귀신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순자야. 그게 미영 짓이야. 내가 증거를 봤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수는 머리를 굴렸어요. 미영이 집을 팔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영이 밥상에서 또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오늘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그러던데요. 이 집 괜찮아요? 내가 40년 넘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래도 소문이 너무 커져서 안전하게 아파트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금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파트. 결국 집 팔자는 거네. 그 소문 다 네가 낸 거지? 어머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왜 그런 소문을 내요? 왜겠어? 이 집 팔아서 돈 챙기려는 거 아니야? 미영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생각. 너희 생각만 하는 거지. 나 빼고 뭘 꾸미는 거야? 준호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미영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소문이 퍼진 거겠죠. 준호야. 너도 정신 차려. 네 마누라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날 밤 소음은 더 심해졌어요. 끼익 쿵쿵. 금수는 등불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뒷문 근처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고 바닥에 흙 자국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금수는 문을 잠갔다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자 미영이 손에 플래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또 뭐야? 어머님, 저 그냥 물 마셔. 물. 플래시 들고 뒷문 열고 다닌다고? 미영의 손에서 플래시가 떨어졌어요. 금수는 바닥에 굴러가는 작은 스피커를 또 봤습니다. 이 스피커 또 뭐야? 귀신 소리 낸 거 다 너희 짓이구나.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왜겠어? 집 팔려고 사람 겁주려는 거지. 준호가 소리에 깨어나 나왔어요. 엄마, 미영아, 또 뭐야? 준호야. 그래 잘 됐다. 네가 한번 물어봐. 왜 스피커로 귀신 소리 내는지. 뭐? 미영아, 진짜야? 미영이 급히 변명했어요.
나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오해! 내가 2번이나 봤는데 금수는 스피커를 집어들며 준호를 쳐다봤어요. 이 집은 아빠가 나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야. 건들 생각하마. 미영은 눈을 내리깔며 입을 다물었어요. 금수는 방으로 돌아와 문 옆에 의자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손을 꼭 쥐었어요. 달빛에 비친 양옥집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당신과 나의 추억뿐인데 절대 안 되지. 저 애들한테 못 뺏겨. 금수는 서랍에서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웃는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나도 움직여야겠어. 밤이 깊어지자 금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를 펴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에게 전화할 번호, 문을 잠글 새, 자물쇠를 살 곳, 그리고 미영의 소문을 뒤집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물러날 순 없지. 이 집은 내 거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소리를 들으며 금수는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창밖 달이 점점 기울며 새벽이 다가왔어요. 금수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이면 저 애들 놀라게 해줄게. 지켜봐. 양옥집은 불안한 소음 속에 잠겨 있었지만 금순의 마음은 차분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옥집의 새벽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금수는 다잡은 결심을 손에 쥔 채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젯밤 적어 놓은 계획을 떠올렸어요. 첫 번째는 마을 이장에게 연락하는 거였어요. 점심 무렵 금수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장 민구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금순 씨, 웬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민구 씨, 우리 집 얘기 좀 해야겠어. 요즘 소문 들었지? 귀신 소문 들었지? 마을 애들까지 무서워서 근처도 안 가더라. 그게 다 우리 며느리 미영이 낸 소문이야. 집 팔려고 그러는 것 같아. 민구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집 판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밤마다 이상한 짓 하고 마을에 소문 퍼뜨리더라. 내가 이상한 점 봤어. 참, 요즘 애들이란. 근데 확실해? 확실하지. 이장님이 부동산이랑 연락한 흔적 좀 알아봐줘. 민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어요. 알았어. 내가 마을 부동산 아는 놈한테 물어볼게. 금순 씨 걱정돼서라도 알아봐야지. 고마워, 민구 씨.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게. 뭔데? 오늘 저녁에 마을 사람들 좀 불러줘. 우리 집에서 얘기할 거 있어. 민구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 무슨 얘기인데? 미영이 소문 뒤집을 거야. 마을 애들 겁줄 필요 없다고 말해야지. 금순 씨가 이렇게 나설 줄이야. 알았어. 내가 불러놓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구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금순 씨, 저녁 7시에 사람들 데리고 갈게. 순자 할매도 오고 마트 영감도 온대. 고마워, 민구 씨. 잘 부탁해. 저녁 7시 양옥집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순자 할머니, 마트 영감, 이장 민구 아저씨까지 10명쯤 됐습니다. 금수는 툇마루에 서서 사람들을 맞았어요. 준호와 미영은 2층에서 내려오다 그 광경에 당황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금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진실 말하려고 불러왔어.
너희가 귀신 소문 낸 거 다 설명할 거야. 미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민구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미영아, 우리도 소문 들었어. 금순 씨 말대로라면 심각한 문제야. 순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애들 겁줘서 잠도 못 자게 만들었잖아. 대체 왜 그랬어? 미영이 당황하며 준호를 쳐다봤어요. 자기야,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미영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 왜 이렇게... 금순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준호야, 너도 입 다물어. 내가 증거 다 갖고 있어. 금수는 주머니에서 미영이 떨어뜨린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어젯밤 미영이 플래시와 함께 떨어뜨린 걸 준 거였습니다. 거기엔 부동산 번호와 양옥집 매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봐.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진짜 집 팔려고 했던 거야? 귀신 소문이 다 거짓말이었나? 준호가 다급히 미영을 끌며 속삭였어요. 이게 뭐야? 너 진짜... 나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금수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집은 내 남편이랑 내가 평생 지킨 곳이야. 귀신 소문 터무니없어. 미영이 저 혼자 꾸민 거야. 민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순 씨 말 맞네. 나도 부동산에 알아봤어. 미영이 지난주에 연락했더라. 마을 사람들이 미영을 쳐다봤어요. 미영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수는 툇마루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이만 해산합시다. 더 알아내면 다시 말할게요. 사람들이 떠나자 양옥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준호와 미영은 2층으로 쫓기듯 올라갔고 금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나 잘못 봤어. 달빛 아래 양옥집은 잠잠했지만 금순의 눈빛은 더 단호해졌어요. 양옥집은 소란 이후 어색한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금수는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켜놓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던 미영과 준호의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부동산 번호가 적힌 쪽지를 꺼내 보이며 미영을 몰아붙인 건 성공이었지만 금수는 여전히 찜찜했어요. 집을 팔려는 게 다가 아니야. 저 애들 뭘 더 숨기고 있는 거지? 아침이 되자 금수는 부엌에서 미영과 마주쳤습니다. 미영은 어제의 밝은 웃음 대신 굳은 표정으로 국을 퍼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잘 잤지. 너는 어제 좀 놀란 것 같던데? 놀라긴요. 그냥 오해가 풀리면 좋겠어요. 금수는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해. 부동산 번호 적힌 쪽지가 오해야? 어머님, 그건 그냥 그냥 뭐. 말 못할 이유라도 있어? 미영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준호가 거실에서 내려오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침부터 또 왜 그러세요? 어제 사람들 불러서 우리 창피하게 만들었잖아요. 창피. 너희가 먼저 이상한 짓 한 거잖아. 준호야. 엄마, 우리 그냥 엄마 보러 온 거예요.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세요. 금수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망설이는 눈빛이 어제보다 더 강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금수는 더 캐묻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꼭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오전이 지나고 준호와 미영이 마을에 나간 틈에 금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방문을 열자 어지럽게 널린 가방과 옷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금수는 망설이다
준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 사이에서 작은 수첩이 튀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금수는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엔 빽빽한 숫자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 사장 5천만, 박 씨 3천만, 그리고 도박장 이번 달 2천만 상환이라는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도박장, 이게 뭐야? 금수는 숨이 턱 막혔어요. 수첩을 더 넘기자 미영의 글씨로 보이는 집 팔면 다 갚을 수 있음이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영과 준호가 집을 팔려던 이유는 부동산 투자나 단순 탐욕이 아니라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금수는 수첩을 손에 쥔 채 방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와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금수는 거실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수첩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엄마, 그게 어디서...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건 그냥 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금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박 빚이야? 너희가 집을 팔려던 게 이것 때문이야? 엄마, 그건 내가 설명할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명? 뭘 설명해? 네 아빠 유산을 도박 빚에 팔려고 했다고? 미영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 그냥 빚 갚으려고. 오해. 수첩에 다 적혀 있어. 2천만, 3천만, 이게 다 뭐야? 준호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도박에 빠져서... 뭐? 네가 도박을 했다고?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같이 했어요, 어머님.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빚이 너무 커져서 집 팔면 다 해결될 줄 알고. 금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가 내 아들하고 며느리가 도박에 빠져서 이 집을 팔려고 했다고? 엄마, 제발 용서해줘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 네 아빠가 이 집 지으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너희가 도박으로 망치려 했다고? 금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어요. 미영이 준호를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래? 지금까지 날 속이고 소문까지 낸 게 너희야. 준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다 책임질게요. 집은 안 팔게 할게요. 책임? 빚이 얼마나 되는데 책임진다고 그래? 2억 조금 넘어요.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금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은 금순이 평생 모은 적금과 이 집을 합쳐도 겨우 맞출까 말까 한 액수였어요. 너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 믿고 있었는데.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금수는 수첩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당장 해결책 내놔. 어머님, 제발. 미영이 울며 매달렸지만 금수는 단호했어요. 울지 마. 너희가 만든 빚이야. 나한테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밤이 깊어지자 준호와 미영은 방으로 올라갔어요. 금수는 거실에 앉아 수첩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양옥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도박이라니 내가 어쩌면 좋을까?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손으로 눈물을 닦고 결심했어요. 그래도 이 집은 지켜야 해. 저 애들 망가져도 이 집은 안 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소리가 집을 채웠어요. 금수는 수첩을 책상 서랍에 넣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박 빚이라는 진실이 드러났지만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양옥집의 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금수는 준호와 미영의 도박 빚을 알게 된 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첩에 적힌 2억이라는 숫자와 집 팔면 다 갚을 수 있음이라는 메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슬픔을 넘어 금순의 마음은 단호해졌어요. 아침이 되자 금수는 거실에서 차분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 부엌에서 내려오며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미영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금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2억 빚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집은 안 팔게 할게요. 준호가 다급히 말했어요. 알아서 한다고? 도박으로 망친 주제에 뭘 알아서 해?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방법 찾을게요. 방법? 집 팔자는 게 너희 방법 아니었어? 준호와 미영은 서로를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금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너희 오늘까지 생각 정리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오전이 지나고 금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선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승합차가 집 앞에 멈추더니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문신이 새겨진 팔을 드러내며 금순에게 다가왔어요. 여기가 준호네 집이오? 남자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금순이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김 사장이오. 준호랑 미영이 아는 사람인데 좀 볼 일이 있어서. 금순의 머릿속에 수첩에 적힌 김 사장 5천만이 떠올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준호 지금 없어요. 무슨 볼일인데요? 없다. 그럼 할머니가 말 좀 전해줘요. 빚 2억 이번 달까지 갚으라고. 2억.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들한테 직접 전하세요. 김 사장이 피식 웃으며 금순을 쳐다봤어요. 상관없긴. 이 집이 준호 명의 일부라던데 빚 못 갚으면 이 집 가져가야지. 금순의 눈이 커졌어요. 집이 준호 명의의 일부 포함된 건 남편이 죽을 때 상속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집은 내 거예요. 준호가 망쳐놓은 빚에 왜 내가 내나요? 그건 준호한테 물어보쇼. 우리야 돈만 받으면 돼. 그때 준호와 미영이 마을에서 돌아오다 차를 보고 멈췄어요. 준호가 다급히 달려왔어요. 김 사장님, 여기 왜? 왜긴 너 빚 갚으라고 왔지? 집 팔아서라도 내놔. 너 이번 주까지 돈 안 내놓으면 이 집 부수고라도 가져간다. 알았어? 사장님, 제발 시간 좀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금수는 김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집은 내 거야. 준호가 망쳤다고 해도 당신들한테 안 줘. 할머니, 강단 있네? 근데 법적으로 준호 목 있으면 어쩔 건데? 법. 그럼 나도 법으로 싸울 거야. 이 집은 내 남편 유산이야. 김 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좋아. 할머니 마음대로 해봐. 이번 주까지 기다릴게. 남자들이 차에 올라타 떠났어요. 금수는 숨을 몰아쉬며 준호와 미영을 쳐다봤어요. 너희 때문에 이 지경이야. 당장 해결책 내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미영이 떨며 말했어요. 금수는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더 굳어졌어요. 전화기를 들고 이장민구 아저씨에게 연락했어요. 민구 씨, 큰일 났어. 도박 빚 채권자가 집 앞에 왔었어. 뭐, 금순 씨, 괜찮아? 괜찮아.
근데 집이 준호 명의 일부래. 이번 주까지 빚 갚으라던데. 이런, 금순 씨. 내가 변호사 아는 사람 불러줄게. 집 지켜야지. 고마워, 민구 씨. 나도 은행 가서 명예 정리할게. 전화를 끊고 금수는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준호와 미영이 방에서 나와 다시 사과했어요. 엄마, 내가 김 사장 설득해 볼게요. 설득! 너희가 망친 걸 내가 왜 믿어? 금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내일 은행 가서 이 집 내 명의로 완전히 바꿀 거야. 너희는 빚 갚을 방법이나 찾아. 준호와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채권자의 위협은 무서웠지만 금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 애들이나 채권자나 다 막아낼 거야. 달빛 아래 양옥집은 고요했지만 금순의 마음은 싸울 준비로 단단해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 준호와 미영이 거실로 내려왔어요. 둘 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금수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아들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박이란 게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는 늪이라는 걸 금수는 잘 알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오늘 은행 가서 집 명예 정리할 거야. 엄마, 그럼 우리? 준호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너희는 빚 갚을 방법 찾아. 이 집은 너희 손 안 닿게 해야겠어. 준호와 미영은 서로를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금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함 뒤에 숨은 사랑을 두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준호야, 내가 너희한테 모질게 구는 것 같지? 근데 도박은 너희가 깨닫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녀. 나도 아파서 하는 결정이야. 준호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가 없어. 너희가 이 집까지 끌고 온 게 어디야? 금수는 외출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이장 민구 아저씨와 변호사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금수님, 이 집은 상속으로 준호 씨가 30% 지분 가지고 있네요. 그 지분을 나한테 다 넘길 수 있어요? 금순이 물었어요. 네, 준호 씨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금순 씨, 제가 준호 설득해서 서명 받아올게요. 채권자 문제도 법적으로 맡겠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민구 씨도 도와줘서 다행이고. 금순이 미소 지었어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금수는 준호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준호와 미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준호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준호 씨, 이거 서명해요. 집 지분 어머님께 넘기는 거예요. 엄마, 이걸 서명하면 준호가 망설였어요. 금수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도박에서 벗어나려면 힘든 결정을 해야 해. 이 집 잃으면 나도 너도 다 무너져.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영이 옆에서 흐느꼈지만 금수는 눈물을 참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이제 집은 금수님 명의로 완전히 정리됐어요. 채권자가 와도 못 건드립니다. 잘 됐네. 이제 저 애들만 정신 차리면. 금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 김 사장이 다시 집 앞에 나타났어요. 금수는 마당으로 나가 그들을 맞았어요. 할머니, 준호 어디 있어? 빚 갚으라고 데리러 왔는데. 준호 여기 없어요. 이 집도 내 거야. 손대지 마세요. 뭐? 준호 지분 있다던데?
김 사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금수는 서류 사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서류 봐봐. 이 집은 100%내 거야.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어. 김 사장이 서류를 보더니 이를 악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준호는 어디 갔소? 난 몰라요. 당신들이 찾아. 김 사장이 차에 올라타며 으르렁거렸어요. 준호 찾아서라도 돈 받아낼 거요. 할머니, 조심하쇼. 사실 준호와 미영은 금순이 은행에서 돌아온 뒤 짐을 싸서 떠났어요. 금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었죠. 너희 이제 나가. 빚은 너희가 갚아. 둘 다 젊고 사지 멀쩡하니 갚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모질게 굴어도 이게 너희 살 길이야. 차가 떠나고 금수는 마당에 서서 숨을 골랐어요. 집은 지켰지만 준호와 미영을 떠나보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거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준호의 편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집 지켜줘서 고맙고, 나도 미영이도 잘못했어요. 빚 갚고 다시 찾아뵐게요. 용서해주세요. 금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곧 닦아내고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준호한테 너무했나? 근데 도박은 스스로 깨달아야 해.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망가질까 봐 무서웠어. 밤이 깊어지자 금수는 라디오를 켰어요. 창밖 달빛 아래 양옥집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금수는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준호가 돌아오면 받아줄게. 근데 그 전에 정신 차려야 해. 다음 날 금수는 마을 회관에 들렀습니다. 손자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금순 씨, 집 잘 지켰어? 응. 순자야. 이제 내 거야. 준호네는? 떠났어. 빚 갚으러 갔겠지. 마음 아프지만 그게 낫다고 믿어. 민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금순 씨 강단 대단해. 준호도 언젠가 깨달을 거야. 그러길 바래. 민구 씨, 내가 모질게 굴어도 아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금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현관문을 손으로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삐걱이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남편, 이 집에서 나 잘 살게. 준호도 언젠가 돌아오면 품어줄게. 양옥집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금순의 승리는 조용했지만 사랑과 단호함이 담긴 평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낡은 양옥집을 지키기 위해 아들 레이와 맞선 금순의 여정을 함께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집을 넘어 사랑, 책임, 그리고 선택의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금수는 준호와 미영을 떠나보내며 마음 아팠지만 도박의 늪에서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져야 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 여러분은 금순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길을 택했을까요? 생각해보며 이야기를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